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EBS 개념 완성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필요하겠죠? EBS 개념 완성, 과학탐구 영역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과학이고요. 자, 첫 번째 단원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빛과 물질, 빅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빛, 물질, 그리고 빅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다시피 빛은 전자기파라 그랬습니다. 그쵸? 자, 이것은 스펙트럼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요. 우선 전자기파가 뭐라 그랬죠? 맞습니다. 전자기파는 바로 전기장과 그리고요, 자기장이 변해서 그 변화로 생긴 파를 우리가 빛이라고 생각한다 그랬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기장이 이렇게 변한다고 보고요. 자기장은 이거의 수직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전기장. 그리고요, 이게 자기장의 변화입니다. 이 사이를 빛이 이렇게 통과해서 실제로 진행이 되는 거죠. 빛이 이렇게 통과해서 진행이 되는 게 이게 빛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빛은 직진성을 띠죠. 빛 자체는 직진성이지만 우리가 이 전기장 변화와 자기장 변화를 파동으로, 이러한 파동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러한 파동성까지 포함해서 빛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합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의 파동성으로 인해서 나가는 것이 바로 빛인 거죠. 그래서 밑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스펙트럼은 다름이 아니라 세 개 띠인데요. 자, 스펙트럼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여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나타나 있죠? 이게 다 뭐예요? 네, 이게 바로 전기장 써주세요. 자, 전기장 또는 뭐라 그래요? 네, 자기장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러한 전기장과 자기장을 표현한 게 이거고요. 실제로 빛이 이렇게 꼬불꼬불 거리면서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빛은 실제로 일자로 가죠. 빛은 실제로 일자로 가는데 빛마다 빛의 종류에 따라 이 파장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전기장과 자기장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빛은 실제로 직진성이고요. 전기장과 자기장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꼬불락거리게 표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어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를 우리가 파장이라고 합니다. 써주세요. 파장이요. 파의 장, 길이 장자, 파의 길이죠. 자, 그런데 여기는 파장이 길죠. 상대적으로 여기는 파장이 어때요? 굉장히 짧죠. 파장이 짧아요. 그래서 이렇게 파장의 길이에 따라 색깔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실제로 빛은 우리 색이 있어요, 없어요? 네, 햇빛은 색이 없죠. 그런데 그 햇빛을 우리가 프리즘 아세요? 네, 이렇게 삼각기둥으로 생긴 유리,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빛이 나누어집니다. 실제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그 나누어져서 여기서부터 빨, 주, 노초, 파란보 이런 식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이렇게 색이 나눠진 거예요. 이걸 우리가 프리즘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색을 나눴다, 빛을 나눴다 해서 우리가 분광기라고 하죠. 광이 빛광자고요. 빛을 나누는 장치라고 해서 분광기라고 합니다. 프리즘이 대표적이죠. 자, 그래서 나타나는 이 세 개 띠를 우리가 뭐라 한다? 이걸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 개 띠가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세 개 띠가 나눠질까요? 그거는 파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뭐랑 관련이 있다고요? 바로 자, 요건 파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파장. 아시죠? 그래서 자,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자, 여기가 파장이 어떻다? 파장이 길다. 그리고 여기는 파장이 짧죠. 자, 이 영역대에서 파장이 길수록 무슨 색을 띈다? 예, 빨간색을 띱니다. 그리고요, 파장이 짧을수록요, 예, 파란색, 보라색을 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빨주노초 파란보입니다.
자, 여기서 보이면 파장, 우리가 길이라 그랬죠? 이 길이. 그쵸? 자, 이 길이. 자, 여기 길이가 여기서는 몇 미터요? 네, 1미터나 되네요. 그리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길이 10의 3승, 1000미터죠? 한번 이렇게 파동하는데 1000미터나 걸려요. 여기는요, 오히려 반대로. 네, 10-5승 나노미터예요. 나노미터. 굉장히 작은 양이거든요. 자, 여기서 참고로 또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빛이라고 했는데요. 빛은 뭐라고요? 네, 전자기파예요. 전기장과 자기장의 변화로 생긴 전자기파고요. 그 파장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게 다 빛이에요. 여기 보시나요? 자, 이게 다 빛이에요. 보이세요? 이게 다 빛이라고요. 자,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은 이 중에 이 영역대죠. 이 영역대만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장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이걸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여기로 이렇게 넓혀놨죠. 넓힌 이유가 바로 이 영역대를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바로 여기에요. 굉장히 작죠. 다시 이 영역대를 뭐라 한다? 가시광선. 그리고 이거를 확대시킨 게 이겁니다. 여기 보시나요? 이렇게 확대시켜 놨어요. 자, 가시광선 무슨 뜻일까요? 가시광선, 시가 무슨 시자예요? 예, 볼 시자죠. 그러니까 사람이 볼 수 있는 빛의 영역대입니다. 빛의 영역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처음에는 이렇게 천천히 가요. 우리가 과학적인 개념을 알아야 돼서요. 자, 그러면 사람이 볼 수 없는 빛의 영역대도 있겠죠?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네, 자외선 보이시나요? 네, 자외선, 또요, 적외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쪽이 무슨 색이라 했죠? 보라색이라고 그랬죠? 이쪽이 빨간색이라 했죠? 한문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쪽이 빨간색. 자, 다시. 여기가 무슨 색? 빨간색.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적색이라고도 하죠. 무슨 색이요? 적색. 또 보라색은요, 우리가 자색이라고도 하죠. 자, 그러면 적색의 바깥 영역, 이쪽은 바깥쪽이잖아요. 맞죠? 이쪽이 바깥쪽이잖아요. 여기가 빨간색이면 여기가 바깥쪽이잖아요. 이 영역대를 뭐라 한다? 적색의 바깥쪽이라 해서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적외선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반대로 보라색의 바깥 영역을 뭐라 한다? 자외선이라고 해요. 왜요? 보라색이 한문으로 자색이니까 자색의 바깥 영역을 우리가 자외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적외선과 자외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 둘 다 적외선과 자외선은 가시광선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적외선과 자외선을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적외선 그 옆에 뭐가 있어요? 네, 마이크로파가 있어요. 어때요? 파장이 더 길죠? 자, 마이크로파는 우리 전자레인지 알아요? 예, 전자레인지, 이런 파를 말해요. 전자레인지에 쓰이는 파요. 알겠죠? 윙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전파는 뭘까요? 전파는 바로 핸드폰 있죠? 핸드폰이나 아니면 TV, 또요. 그렇죠. 라디오 같은 데에도 빛을 써요. 우리가 아무래도 핸드폰 여기서 여기까지, 네, 핸드폰이 이렇게 스마트폰이 있으면, 자, 안테나예요, 이건.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음성 신호가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빛의 형태로 돼요. 근데 이 빛이 우리가 눈에 보여요? 제가 여러분한테 전화하면 그 빛이 가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왜냐하면 이 빛은 가시광선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빛은 바로 전파죠. 바로 여기 영역대에 속해요. 이해되시나요? 라디오도 마찬가지고요. TV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가는 게 안 보이죠? 왜냐하면 가시광선 영역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반대로 이제 자외선 옆에를 볼게요. 자, 자외선 옆에 이쪽 X선이 있죠? 자, X선 뭐예요? 네, 바로 여러분의 그렇죠? 이렇게 뼈. 자, 여러분 이렇게 통과하면 뼈만 남죠? 그렇죠? X선이 이런 거예요. 우리 몸에 그러한 뼈에 그런 이상이나 뼈가 부러졌는지 이런 거 보기 위해서 X선을 보죠? 어때요? 투과력이 굉장히 세죠? 네, 여기서 참고로 알아주시면 파장이 이쪽이 어떻죠? 네, 파장이 길어요. 파장이 길수록 우리가 에너지가 굉장히 어때요? 작아요? 에너지가 작아요. 그래서
가시광선보다는 적외선이 에너지가 작고요. 적외선보다는 마이크로파, 전자레인지 그 파가 에너지가 작고요. 그리고 그거보다는 우리 핸드폰이나 이렇게 받을 때 나오는 그 전파가 훨씬 더 작다는 이야기죠. 알겠죠? 자, 반대로 이쪽, 즉 파장이 어떨수록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는 어때요? 네, 에너지는 크게 돼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파장이 짧다는 건 이게 되게 빠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어때? 빠르죠? 자, 이러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크다. 이쪽 오히려 느릿 이렇게 가니까 에너지가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우리가 자외선 위험하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네, 자외선이 바로 피부암을 일으킵니다. 실제로 많이 쐬면 굉장히 위험해요. 자, 피부암 같은 걸 유발을, 물론 선탠할 때 많이 쓰는데 너무 많이 쓰면 피부암이 일어나고요. 자, X선은 더 위험하겠죠? 네, 실제로 X선은 투과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뼈만 남죠. 그 말이 뭐예요? 우리 살, 근육, 이런 거 다 통과한다 이 말이에요. 장기 이런 거 다 통과하고요. 바로 뼈만 안 통과한다. 이 말은 뭐예요? 에너지가 굉장히 세단 얘기죠. 자, 에너지가 굉장히 세요. 그래서 자, 이렇게 뼈만 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마선은요, 여기 감마 표시예요. 이게 뭐라고요? 네, 감마. 이 감마선은 더 어떨까요? 네, 더 셉니다. 감마선은 초시선 폭발이나 이럴 때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옛날에 공룡 살았죠? 공룡 살았는데 초신선 폭발, 그러니까 별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감마선 때문에 죽었다, 다들 멸종했다, 이런 설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빛입니다. 한 대 맞으면 그냥 끝이에요, 우리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빛에 대해서 배웠어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빛은 전자기파고요. 전자기파에서 자, 이 꼬불락거리는 게 뭐라고요? 이 꼬불락거리는 건 실제로 전기장 또는 자기장을 의미하고요. 그리고요, 실제로 빛은 어떻게 간다? 네, 빛은 실제로는 일자로 간단 말이죠. 네, 그리고요, 어쨌든 이 파장은 전기장 또는 자기장의 파장인데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지만 에너지는 작고,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지만 에너지는 크다. 그리고요, 그러한 빛은, 전자기파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볼 수 있는 것을 특히 가시광선이라고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시광선 중에서 이쪽이 무슨 색이요? 빨간색. 이쪽이 무슨 색이요? 보라색이고요. 당연히 빨간색이 어떨까요? 파장이 작죠? 파장이 길죠? 그러니까 빨간색이 파장이 어떻고? 길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어떻겠어요? 에너지가 작다. 반대로 보라색은 파장이 어떨까요? 파장이 짧다. 에너지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시광선 때 영역 중에서도 이렇게 빨간색은 에너지가 작고 파란색은 에너지가 크게 되는 거죠. 보라색은 에너지가 크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전자기파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전자기파가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빛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왜 전자기파라고 한다고요? 바로 전기장과 자기장이 파동성에 의해서 빛이 일자로 간다, 쭉 간다 해서 바로 전자기파라고 한다 그랬죠. 전자기파와 빛은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파장이라고 돼 있어요. 파장이 뭐라 했죠? 네, 파동이에요. 이게 파동. 파장은 파동의 길이입니다. 파동의 길이요. 그런데 이게 파동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파장이라고 해요. 자, 이 파장이 짧은 게 있겠죠? 짧은 거는 이렇게 가는 게 짧죠? 긴 거는 이렇게 가는 게 길겠죠? 자, 그 순서대로 감마선. 자, 이걸 감마라고 합니다. 여기 뭐라 한다? 감마. 참고로 알아두세요. 감마. 그리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전파, 이런 순서로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파가 어때요? 파장이 굉장히 길죠? 감마선은 파장이 굉장히 짧고요. 에너지 측면에서 감마가 에너지가 어때요? 에너지가 굉장히 어떻고? 크다. 그리고요, 전파는 에너지가 작다. 파장은요, 파장 길다. 있죠? 감마는요, 파장이 짧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감마선서부터 전파까지가 다 빛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볼게요. 가시광선이라고 돼 있죠? 보이시나요? 네, 가시광선. 가가 무슨 가짜요? 네, 가능하다. 볼시. 그래서 보이는 게 가능한 빛이죠. 광선이요. 자, 이거는 전자기파 중에서, 즉
다른 말로 뭐라고요? 예, 빛 중에서 그 빛 중에서 뭐예요? 사람 눈에 보이는 범위의 파장을 가진 빛이에요. 사람 눈에 보이면 그게 가시광선이죠. 여러분 파란색, 빨간색 보여요, 안 보여요? 예, 그런 게 다 가시광선입니다. 그런데 적외선, 자외선, X선, 감마선 아니면 뭐 전파 이런 거 다 안 보이죠? 이건 가시광선이 아닌 거죠. 자, 가시광선 중에서 우리는 가시광선이 가장 중요해요, 별표. 자, 가시광선 중에서 보라색은 짧은 영역이에요. 예, 파장이 짧죠. 그리고 빨간색은 파장이 길어요. 아까 전에 봤듯이 자, 우리가 여기서 자,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어떻다 그랬죠? 파장이 예, 짧다 그랬죠. 에너지는 물론 높고요. 짧다. 이쪽은 파장이 어떻다? 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선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잠깐만 볼게요. 자, 아까 전에 여기 스펙트럼이라고 돼 있는데요. 요거 잠깐만 볼게요. 스펙트럼이 뭐야? 스펙. 나의 스펙을 쌓겠어.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좀 비슷한데요. 바로 빛이 일자로 가면은 프리즘을 통과하면 이게 나뉜다 그랬죠. 자, 이렇게 나뉘는 세 개 띠. 무슨 띠요? 세 개 띠를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빛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때 나오는 세 개 띠를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그런데 그 연속 스펙트럼은 무슨 스펙트럼은요? 네, 연속적으로 나오는 연속 스펙트럼은 바로 햇빛이나 백열전구 아세요? 예, 백열전구에서 빛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빛을 프리즘, 즉 분광기를 통과시키면 보라색까지의 연속적인 띠가 나오는데요. 바로 이게 연속 스펙트럼이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연속 스펙트럼입니다. 쭉 빛이 갔는데요. 이 빛이 바로 프리즘을 통과해서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연속적이다 라고 하면 이게 연속 스펙트럼이죠. 연속적인 세 개 띠니까요. 그럼 이제 선 스펙트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선 스펙트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연속과 다르게 선 스펙트럼은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네, 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별표 한번 쳐주죠. 자, 선이 있습니다. 자, 분광이나 프리즘을 통과했을 때 선으로 나타낸다. 선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볼까요? 자, 여기 보여요? 자, 어때요? 선. 여기도. 선이 다 나타나죠? 이렇게 선이 나타나면 바로 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선이 없으면요. 예, 그게 연속이고요. 여긴 선이 있으니까 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선 스펙트럼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흡수 스펙트럼. 무슨 스펙트럼이요? 네, 흡수 스펙트럼. 흡수니까 뭐예요? 뭔가 있던 걸 먹었다는 얘기죠. 흡수를 했다는 얘기예요. 네, 있던 선을 어떻게 했다? 흡수했다. 그러면 둘 중에 어디가 흡수 스펙트럼일까요? 네, 이게 흡수입니다. 써주세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특히 수소라는 원자의 흡수 스펙트럼이죠. 자, 이게 무슨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자, 반대로요. 방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방출은 뭐예요? 뭔가 나왔다는 얘기죠. 예, 빛이 나온 거예요. 흡수는 빛을 흡수한 거고 방출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게 방출이에요. 오히려 없던 데서 나왔죠. 그래서 이게 방출입니다. 흡수는 있던 색을 흡수했고 어때요? 흡수된 선이죠. 이게 선은 선인데 무슨 선이요? 흡수된 선이요. 흡수된 선이고요. 이거는 선은 선인데 뭐라고요? 이건 선은 선인데 바로 방출된 선이죠. 그래서 위에 거를 흡수된 선이라서 흡수 스펙트럼, 흡수선 스펙트럼이고요. 밑에는 방출된 선에서 방출된 선 스펙트럼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우선 참고로 알아주시는데요. 여기 둘 다 뭐예요? 수소죠. 그런데 어때요? 위치가 같죠? 위치가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흡수했고 하나는 뭐예요? 방출을 했죠. 그런데 위치적으로 보면 같아요. 동일하죠. 이것도 쭉 내리니까 여기네요. 이것도요. 자,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날까요? 자, 이러한 일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흡수 스펙트럼부터 볼게요. 흡수 스펙트럼은 저온의 기체라고 되어 있죠. 온도가 높아요, 낮아요? 굉장히 낮죠. 이러한 상태를 통과하면 특정 파장이 흡수해요. 어때요? 저온의 물체는 뭔가 열이나 빛을 흡수를 하죠. 뭘 흡수한다고요? 저온은 난 온도가 차가워. 그러면 어디서 빛이 와요? 어디서 에너지가 와요? 그럼 그걸 일부 흡수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빛이 흡수돼서 스펙트럼에 검은 선이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아까 전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태양빛 있죠?
그렇죠. 연속적인 태양은 연속 스펙트럼이잖아요. 그래서 빨주노초 파라본데요. 이 태양빛을 누가요? 네, 저온의 기체, 무슨 기체요? 저온 기체가 지나면 이 저온 기체가 일부의 빛을 흡수한다고요. 이 저온 기체가 빛을 흡수해요. 이게 뭘 흡수한다? 빛을 일부 흡수합니다. 그 흡수된 영역대가 바로 어디인 거예요? 여기죠. 저온은 어때요? 온도가 낮으니까 나는 뭔가 열을 흡수하고 싶어. 이래요, 항상. 알겠죠? 그래서 태양빛, 그 연속적인 빛을 일부 흡수하면 태양빛 중에서 일부가 흡수된 거예요. 이 전체가 원래 태양빛이었는데 이 중에서 저온이 요거 이렇게 흡수를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나온 이 빛은 이제 더 이상 태양빛이 아니죠. 저온의 기체를 통과했으니까요. 그렇게 통과한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어떻게 나온다? 예, 연속적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빈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시죠? 자, 흡수는 자기 자체가 온도가 낮기 때문에 열을 또는 빛을 흡수한 거예요. 알겠죠? 자, 방출은 못 가요. 그럼 방출은 반대로 뭐예요? 아, 나는 너무 뜨거워! 이런 방출이 되겠죠? 그래서 그 뜨거워진 기체, 오히려 여기다 써주세요. 이건 저온이에요, 고온이에요? 고온의 기체죠. 예, 고온의 기체는 특정 파장의 빛을 오히려 방출을 합니다. 네, 나는 뜨거우니까 그 뜨거운 애들은 항상 빛을 방출하죠. 차가운 애들은 빛을 흡수하고 뜨거운 애들은 뭐한다? 빛을 방출합니다. 예, 방출하는데요. 그때 그 빛을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 태양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이 고온기체요. 무슨 기체요? 고온기체에서 뭐가 나온다? 예, 빛이 나온다고요. 빛이 나와요. 고온기체에서 그냥 열이 나와서 이게 빛이 나와요. 빛이 나오는 걸 바로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똑같이 나누긴 하는데 여기서 바로 고온의 기체에서 나오는 빛이니까 여기서 빛이 실제로 이 부분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출이 이렇게 된 빛이라고요. 이해되시나요? 다시요. 고온이에요. 이건 뭐라고요? 고온. 이거는요. 저온이에요. 저온이니까 뭐 한다? 흡수한다고요. 여기는 고온이니까 뭐 한다고요? 방출한다고요. 알겠죠? 그걸 각각 프리즘을 통과시켜 본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자, 여기 보실까요? 자, 여기선 수소기체를 썼는데요. 둘 다 수소죠? 어때요? 둘 다 수소니까 어때요? 기체의 종류가 같죠? 이거는 수소기체를 말해요. 수소기체. 수소는 기체예요. 자, 이것도 수소기체고요. 그런데 둘 다 종류가 같으니까 어때요? 흡수되는 영역. 이거는 아까 전에 무슨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흡수되는 영역대랑 또요. 이거는요. 방출되는 영역대랑 같지요? 이 말은 뭘 의미하냐? 같아요. 영역대가 같아요. 막 여기는 중간에 여기에 흡수됐는데 여기는 여기에 방출됐다. 이런 거 없어요. 없어요. 항상 영역대가 같죠. 자, 그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이거는 같은 뭐예요? 같은 원소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원소예요. 같은 원소면은 흡수가 되면 또는 방출이 되면 그 위치에서 흡수 또는 방출이 일어나죠. 그 위치에서, 동일한 위치에서 이렇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흡수든 방출이든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네. 뭘 알 수 있냐면은 바로 그 원소의 종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그 위치가 정해져 있거든요. 선 스펙트럼은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이 있는데요. 연속 스펙트럼은 누구랑 관계 있다? 맞습니다. 연속 스펙트럼은 바로 태양빛 또는 백열전구 이런 거랑 관계가 있고요. 선 스펙트럼은 바로 원소와 관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기체 이런 거요. 이러한 기체인데요. 이 선 스펙트럼은 둘로 나뉜다 그랬죠. 바로 뭐예요? 맞아요. 바로 흡수선 스펙트럼과 그리고요. 방출선 스펙트럼입니다. 그러면 흡수 스펙트럼은 뭐 한다? 예, 흡수되는 이유가 뭐다? 저온이기 때문에 방출되는 이유는 뭐예요? 고온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원자의 종류가 같으면 그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원소라고 배우는데요. 자, 참고로 원소가 뭘까요? 원소가 뭐예요? 원자 아세요? 원자. 네, 화학적으로 가장 쪼갤 수 없는 입자를 우리가 원자라고 했는데요. 원자의 종류를 우리가 원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자는 뭐가 있어요? 네. 원자는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수소.
대표적으로 수소가 있고요. 또 헬륨도 기체죠. 헬륨 뭐요? 예, 목소리 변하는 거 있잖아요. 에이, 이렇게 먹으면 헬륨 풍선 먹으면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자, 수소, 헬륨,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원소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원소. 다른 말로 원자의 종류죠. 그러면 이러한 원소에 따라, 즉 원자의 종류에 따라 이러한 선 스펙트럼은 흡수든 방출이든 이러한 선 스펙트럼의 이러한 위치는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예. 원자의 종류에 따라, 원소에 따라 바로 선 스펙트럼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게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자, 여기 수소, 헬륨, 수은, 우라늄 뭐 이런 선 스펙트럼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흡수예요, 방출 선 스펙트럼이요. 예. 바로 이건 방출에 해당하죠. 왜냐하면 빛이 없다가 여기서만 나오니까요. 그쵸? 자, 이 방출 선 스펙트럼인데 어쨌든 위치가 같아요, 달라요? 예, 선 스펙트럼의 방출 선 스펙트럼에 해당하는데 위치가 다르죠. 다 각각 달라요. 수소랑 헬륨이랑 수이랑 우라늄은 각각의 위치가 달라요. 얘는 여기에 있지만 얘는 없지 뭐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원소의 종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러한 선 스펙트럼을 우리가 원소의 지문 역할을 한다. 우리가 범인 찾을 때 자기 지문 되잖아요. 사람에 따라 지문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원소에 따라 지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원소의 선 스펙트럼 알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에너지 준위에 따른 전자가 에너지 준위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에너지 준위 차이에 따른 해당하는 빛이 방출되는 것과 흡수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거 잠깐만 볼게요. 자, 오늘따라 헬륨 얘기가 많네. 자, 우리가 수소 기체인데요. 실제로 수소는 원소가 이렇게 생겼어요. 원자. 얘가 플러스 1짜리예요. 알겠죠? 원자 핵이 플러스 1이고요. 이 주변을 전자가 돕니다. 이 주변 모두가 돈다고요? 전자 몇 개 돌아요? 하나 돌아요. 알겠죠? 전자가 하나 돌아요. 수소는. 왜냐하면 플러스 1짜리이기 때문에 전자도 하나예요. 이거 전자입니다. 마이너스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 때가 이렇게 있어요. 알겠죠? 근데 여기에 빛을 쐈어요. 뭘 쐈다? 네, 빛을 쐈어요. 빛이 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게 올라갑니다. 이해돼요? 이렇게 빛을 쏘면 이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이렇게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에너지. 특히 이렇게 올라가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 에너지가 또는 이렇게만 올라가겠어요? 아니죠. 자, 첫 번째 계단 올라갔을 때 이게 그 에너지 준이라 그래요. 이걸 뭐라 한다? 한 칸 한 칸을 요거를 에너지 준이라 그래요. 에너지 준이. 나중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자, 요것도 에너지 준이에요. 요것도 에너지 준이고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여기만 이렇게 올라가겠어요? 아니죠. 여기 있던 게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려면 아무래도 뭐가 필요해요? 올라가려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 영역대가 바로 여기인 거죠. 즉, 자, 여기서 흡수 스펙트럼이란 거는 바로 플러스 1짜리의 전자가 핵에서 멀어지면 아무래도 얘는 마이너스고 전자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니까 서로 좋아요, 싫어요? 예, 서로 좋아요. 좋아하는데 멀리 떨어지면 이걸 떨어지면 에너지가 그 에너지가 필요했죠. 이만큼 가려면 또는 이만큼 가려면 또는 이만큼 가려면 그 영역대가 바로 여기인 거죠. 수소는 플러스 1이지만 헬륨은 플러스 2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영역대가 다르겠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어요. 이해되나요? 이해되죠? 자, 이렇게 흡수선 스펙트럼은 이렇게 올리는 거고요. 반대로 방출은 뭐겠어요? 방출은 제가 뭐라 했죠? 이거는 고온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저온이라고 그랬죠. 저온일 때는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예요. 근데 고온일 때는 에너지가 굉장히 어때요? 높은 상태죠. 그러니까 얘는 이미 플러스 1짜리면 이미 바닥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 있다고요. 이렇게 올라가 있는 고온의 애가 내려오려면 오히려 에너지를 뭐예요? 내려오려면 그렇죠. 그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가 방출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방출이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이 궤도는 변함이 없죠. 이 에너지 준위는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그 영역대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왜냐하면 이 간격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쵸?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원소의 선스펙트럼, 즉 원자의 종류에 따른 선스펙트럼 보면 선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흡수나 방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선스펙트럼이 나오고요. 그거는 원소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원소의 지문이라고도 합니다. 자, 원소에 따라 선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선의 위치, 개수, 굵기가 다르고요. 아까 전에 봤듯이요. 맞죠? 아까 전에 어디서 봤죠? 여기서 봤죠? 그래서 이렇게 굵기가 다릅니다. 위치도 다르고요. 그리고요, 이 말은 왜 중요해요? 예, 그럼 우주에서 어떤 빛이 나오잖아요. 이 빛은 뭐 별에서도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별빛을 분광기, 뭐라 그랬죠? 예, 프리즘 같은 거라 그랬죠? 이렇게 빛을 나누는 장치에 나누면 분명히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나눠지는 영역대에 따라서 어떤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우주에서 나오는 빛이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원소를 가지고 있어. 별들이 이야기를 하겠죠. 별들이 나는 이런 원소를 가지고 있어.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별의 구성 물질이고 다른 말로 하면 별로 이루어진 우주의 구성 물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이란 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아까 전에 했듯이 에너지 준위가 뭐라고요? 예, 플러스 1짜리가 수소가 있으면 플러스 1짜리예요. 이 주변에 이렇게 도는 전자가 있는데 자, 요 궤도 아무 데나 도는 거 아니에요. 이 궤도를 우리가 에너지 준위라고 합니다. 에너지 준위. 뭐라고요? 에너지 준위. 그럼 여기도 에너지 준위. 알겠죠? 이건 에너지 준위가 작고 여기는 에너지 준위가 어때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간격은 우리가 흡수나 방출이 일어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